네. 네. 어디다 도대체 신청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저희 일부러 신청 안 받으려고 뭐 우리 작전하는 것처럼 막아놓은 게 아닙니다. 네, 3프로 TV 저 앱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저희 그 커뮤니티 아마 탭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예, 거기서 보시면 저희 다양한 이벤트들 웬만한 공지들은 거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웬만하시면요 3프로 TV 앱을 좀 그게 활용해서 제일 편하시죠. 예. 3프로 TV 앱을 저희가 또 완전 개편했거든요. 3프로 TV 딱 3%라고 써 있어요. 아 이거 좀 확대 안 되나 이거? 네. 네. 여기 들어오시면 뭐 저 박근영 누구야? 박근영 부장의 그 네. 시황도 쫙 들을 수가 있고 네. 뭐 그 자료들도 다 저희가 업로드를 보여줘요. 신의 자료실도 있고. 네, 또 데이터 센터도 있고 네. 하니까요.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돌아온 탕아 우리의 예. 권순우 탕아야? 야 휴가 가겠나 이런 이거 완전 갑질하냐? 취재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갔다 왔는데 탕화가 뭡니까? 아니, 네? 잘 놀다 왔다는 뜻이에요. 아 거기 탕을 많이 먹었어. 네, 잘 쉬다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 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연포탕에 민어탕에 저 무창포 빛의 팰리스를 갔었는데 네. 거기에 그 레저용품 파는 사장님이 네. 3프로 TV 애청자라고 그러시면서 아하. 아이들 장난감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셨어요. 장난감이요? 예, 아, 펜션에서? 예, 리조트에서. 리조트에서? 예, 예. 아, 그래요? 아, 그 방에다가 이렇게 애들 갖고 놀 수 이렇게 있게. 뭐 사진 찍는 것도 있고 물총도 있고 뭐. 아이고, 잘 됐습니다. 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정프로님, 김프로님 엄청 좋아한다고. 아, 저 가도 됩니까? 예, 꼭 전해달라고 해주셨어요. 뭐요? 이름이 뭐라고요? 빛의 팰리스. 빛의 팰리스 무창포 예. 태안반도에 있는 거죠. 아, 그쵸. 이게 대천에서 대천 밑에. 네, 대천. 아, 대천의 숙장 밑에. 예. 좋지 거기. 좋은데? 그 한적해 예,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대천은 굉장히 시끄럽고요. 한적한 게 과연 아니 조용하면서 대천은 머드 축제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보령 머드 축제. 아, 저는 그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깝죠? 차 타고 그러니까 대전 그 지역이잖아요. 대전? 네, 대전에서 많이들 가시는데요. 대전 해수욕장은. 대전 예전에 진짜 많이 갔는데 대전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요.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아 그래 저는 또 들어온 거야 저기 이모티콘? 뭐가요? 저 이모티콘 이모티콘 부대. 금요일 날 이모티콘 부대 출동했는데 우리 저 이렇게 할까? 구독자만 댓글 달게. 왜냐면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 성가신다. 아, 여러분 이제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네. 네. 네,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휴가 중에 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지난주에 있었던 대규모 그러니까 뭐 매수도 있었고 매도도 있었고 솔직히 뭐 좀 아쉽더라. 권 팀장이 없으니까. 그 사태. 그렇죠, 그렇죠.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문자 오고 뭐 연락 오고 막 그래가지고 와 그 매코프로가 수요일 날 플러스 19에서 마이너스 12%로 그 폭이 한 31% 됐었잖아요. 목요일 날 19% 하락 마감했고. 아니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그 단기 뭐 한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 예? 좀 규명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증권사에서 뭐 대규모 매물 나왔는데 사실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엄청 많이 왔는데 네. 제가 그때 수영복 차림이어가지고 뭐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미 금융감독원에 꽤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니까 빠른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재 증시 상황은 특별한 재료 없이 대규모 수급의 대결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세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도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시장별로 손바뀜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도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라기보다 신규로 이렇게 그러니까 쇼커버 하고서 다시 신규 공매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심판을 보는 감독 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차익 공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다음에 네. 나중에 거기서 뭐 규정 위반이라고 처벌을 한다고 한들 네. 거기에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좀 그 그러니까 누가 매도를 하는가에 대한 수급 상황을 좀 잘 봐야 될 건데 네. 주가가 물론 단기에 급등을 해서 단기 수익 낸 분들이 좀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 예, 근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자기 매수 포지션 매도로 때리거나 이런 거래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연계형 불공정 거래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규모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7월 앞서서 26일 날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예, 공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자기가
공매도 포지션 잡고 매도 때려서 주가 떨어뜨리고 이거는 사실 불공정 거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주가 다 떨어지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저께 저녁에 와서 공매도 내역을 조금 그러니까 공매도 거래 내역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근데 와 규모가 정말 큽니다. 이게 위에가 코스닥 시장이고 아래가 코스피 시장인데요. 네.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만 더해도 거의 한 9천억 가까운 공매도 거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LNF 그리고 이제 거기 포스코 DX 예전에 ICT 있죠. 그러니까 저게 집중됐다는 거죠. 그쵸. 문제는 예. 오후 1시쯤인가요? 예, 집중됐다는 건데. 예, 그리고 이게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그룹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굉장히 세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가 있었고, 네. 코스피에서는 이 포스코 그룹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규모를 보면 거의 이것만 7천억, 퓨처인까지 더하면 거의 한 1조 1천억 정도의 규모, 인터까지 더하면 거의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매도가 3일 만에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엔솔이라든지 SK 이노, 삼성 SDI, 우리 배터리 3사라고 불리는 여기서도 좀 굉장히 강한 공매도가 있었고요. 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거의 뭐 81조 원 갔다가 64조 원 갔다가 28일에 이제 70조 원 수준을 회복을 하게 됐었고, 포스코 그룹의 시총은 뭐 122조 갔다가 105조 갔다가 뭐 112조 갔다가 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아니, 근데 없는. 가격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그 공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 저도 이제 주말에 이제 기사들도 보고 블로거들도 이렇게 좀 보니까 예. 26일 날 그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는 대부분 기관이었고 예, 맞아요. 포스코 홀딩스의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지. 기관은 외국인보다 공매도 저 에코프로나 그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장관 덜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스케줄을 덜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 공매도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계된 거 아니냐. 그런 그 의혹들을 많이 제거하는 것 같아요. 연계된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연계해서 가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근데 일단 그 어떤 종목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예민도가 네. 기관이 오히려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에 좀 더 예민한 측면이 있어요. 네. 이게 그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과거에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에다 공매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기관들이. 네. 그다 쇼스키즈 맞아가지고 거의 다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거기를 뚫고 올라가 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좀 다루기에 그 국내 기관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철강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중이 원래 좀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 적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보고 공매도를 하는 경향도 있어 보여요. 근데 사실 그 경향으로 따지기에도 26, 27, 28일의 거래는 좀 과도할 정도로 좀 많았어요. 특별히 26일에 그 단기 몇십 분, 10분, 20분 사이에 그런 거래는 예. 저도 처음 본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그 뭐 11월 11일 뭐 네. 좀 약간 희화하는 것 같긴 한데 젓가락 그때의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도이치증권에서 코스피 때려가지고 완전히 네. 주가를 박살내버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지수를 때려서 박살을 냈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다 그 현선 거래 매도 포지션 잡아놓고서 현물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매도 잡아놓고 매도 때리면은 이거 매도에서는 그냥 손실 확정하고 공매도로는 수익을 내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공매도 잡고 매도를 때린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매수 포지션이 있는데 네. 그냥 매도 포지션을 때리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자기가 때려가지고 매도 포지션을 때린다는 게 뭘 그러니까 때린다? 판다는 얘기예요. 판다면 네. 갖고 있던 거 판다고. 팔았는데. 가지고 있는 걸 팔면은 네. 대규모로 팔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공매도를 잡아놓고 있으면 여기서는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연계해서 하는 불공정 거래, 이것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이 돼요. 공매도를 해놓고 다시 보유하고 있던 걸 판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포지션이 있는데 매수 포지션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공매도를 여기다 잡아놓게 되면은 이 떨어진 것만큼은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거래하는 거를 불공정 거래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연계해서 매매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거는 불공정 거래가 아닌데 자기가 주식을 그러니까 공매도에서 수익을 볼 목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치게 되면은 이거는 현선 연계 거래, 물론 선물은 아닙니다만 연계 거래로 해서 불공정 거래에 해당이 돼요. 내가 공매를 쳤어요. 네,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죠. 포지션을 잡았다. 아니 그러니까 공매 쳤다. 공매 쳤다고 얘기해도 되지. 공매 쳤어요. 어. 네. 이건 빌려서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저 주식을 또 팔았어. 예, 그러면 이제 막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떨어지긴 하겠죠. 예, 예. 그래서 내 공매도 쳐놓은 거가 조금 이익을 봤어. 많이 이익 보지. 많이 이익을 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이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면 에코프로다 아니면 뭐 에코프로 BM이다 이걸 뭐 1, 2억 갖고 있어서 안 될 거고 뭐 수백억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공매도 거래 대금을 보면은 거의 한 1조 원 가까운 돈이 움직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매수 포지션 청산하는 거가 있고 공매도에서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청산하는 거는 자기가 수익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을 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도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이게 그 시세에 얼마나 관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에 해당이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감독원이나 거래소에서 조사하면 조사가 되죠. 됐죠. 예. 왜냐하면 대량 거래된 그 지점이나 뭐 증권회사가 다 나오니까 그 계좌들도 다 나오니까 그게 연계돼 있는지 이 부분은 조사하면 나오죠. 그렇죠. 금방 나오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가 매수했다 매도하고는 이런 분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빌려서 샀어요. 예. 주식을 예, 레버리지로. 예. 그다음에 다시 또 샀어요. 예, 가격이 올랐어요. 예. 레버리지로 많이 먹었어요. 음. 그것도 불공정해요? 예, 시세 조정에 해당하면 불공정 거래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세 조정에 해당하면 시세 조정에 해당되는 건 그러니까 시세가 움직여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단순히 주식을 갖고 있다 파는 게 불공정 거래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그냥 공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 게 불공정 거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이 있는지를 같이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거래가 있었다면 불법 거래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두 개의 거래가 연계가 돼 있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이 빨리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이게 다 떨어지고 나서 이런 거 잡으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대부분 뭐 6개월 1년 있다가 규명하고 그랬었대더라 이렇게 되던 법이 많더라고. 근데 워닝이라도 빨리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라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도 너 당신 거래 좀 수상하니까 조심해라는 시그널을 빨리 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류의 거래를 받게 되면은 내가 지금 조사받고 있구나 싶어가지고라도 그런 거래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워닝은 빨리빨리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런 거래 하는 사람한테 직접 보내거나 아니면 증권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거래 접수된 거 중에 현선 연계 거래라든지 아니면 공매도 연계 거래로 해서 수상한 거래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워닝하세요라고 해서 증권사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형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28일에 그 종목명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이글도 상한가 같습니다. 그 미국의 2차 전지 합작 벤처 지분 취득 공시 내면서 상한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에 우리가 큰 데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변두리에도 이런 그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추정 60분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던 리튬 금요일 날 했죠. 금요일 예, 날. 그것도 이제 테라사이언스라는 회사인데 실은 아페도 인근의 염화 지하수에서 리튬 추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진실 공방이 좀 나타나고는 있어요. 여기서 뭐 테라사이언스에서는 우리는 이거 가능성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진짜 이 기업이 처음부터 사기치려 그랬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원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사기치려 그랬으면 난 사기당한 거고 원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 검증단을 모집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변동성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실제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기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항상 염두에 두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거기에 리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상업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사기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있을 때 왜냐하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좀 자료 보고서 진실인지 아닌지 좀 알려달라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실 규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게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한참 뒤에 하셔도 되잖아요. 조금 더 여기에 사업성이 좀 확인되고 내가 보기에 좀 괜찮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같이 이게 좀 시장의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 사방으로 이런 불씨가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테라사이언스의 진실 공방 같은 경우도 좀 지켜보시는 것도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와중에 지금 예탁금이 그 지난해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시장에 좀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합친 일평균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27조 3천억 원으로 그 전달 대비 4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보다 이번 달에 거의 한 40%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니까 진짜 시장에 돈 많이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다 정말 이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열이라 그러고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내긴 내는데 사실 과열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과열이라 그랬는데 계속 가네? 그러니까 그럼 전문가들이 틀렸나 보다라고 보실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과열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라는 거지 이게 뭐 결국은 그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 위반 업체 무더기로 제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같이 보시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비주어치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건데 공매도 적발 현황입니다. 이거 다 무차익 공매도 관련한 얘기예요. 없는 주식 파는 거예요. 뭐예요, 저게? SK, 에코프로, HN,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판 건데 저게 외국계예요? 무슨 공매도라 그래 저거를? 무차익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맞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다들 보시면 차고 과실 차고 과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목적을 가지고 하진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차고인 거예요, 저거는? 저 외국계 금융사 자기들의 차고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데 있는 줄 알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LG 그러니까 뭐 특별 회사 같은 경우 LG의 보통주를 뭐 한 4,5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이 병합이 돼가지고 4,102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소 사실을 모르고 4,500주를 매도 주문을 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답답한 게 매번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차입을 하고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량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왜 못 만드는지를 이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스테미컬리 그게 없으면 매도가 안 나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IT 되는 강국에서. 게 되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맨날 과실 차고 막 이러는데 아니 잔고가 없는데 매도가 나가게 돼 있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는 만약 정프로가 예를 들면 A 주식이 없어. 근데 자기가 있다라고 옛날에 산 거 판 걸 까먹고 매도를 치면 잔고가 없습니다. 매도할 수 없습니다. 뜨잖아. 그렇죠. 안 팔리죠. 근데 저기는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맨날 과실이다 차고다 그러면서 뭐 이게 뭐 불법 공매도 엄단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이걸 시스템적으로 좀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차고라고 하면 차고로 오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정도 그러니까 말로 그냥 때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식 병합된 걸 몰랐다. 뭐 이런 경우는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식 병합된 걸 몰랐다. 예, 원래 4,500주가 있었었는데 병합이 돼갖고 4,100주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이쪽 계좌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 계좌에서 매도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면 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서 아니 하든가. 그 회사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우리 증권 거래 시스템을 바꾸면 되잖아요. 못하게. 그거 안 되나?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 취재는 해봤는데 쉽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쉬우면 진작에 했겠지만 벌써 몇 년째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좀 더 이제 더 확대가 됐는데 26일 날의 그 단기 변동성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네네네. 왜냐하면 그 한 10분, 15분 사이에 이 폭락 사태는 뭔가 큰 뭔가 이 세력이 집중적으로 매물을 쏟아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독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어떤 류의 매매였고 그게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지 빨리 밝혀야 됩니다. 빨리 밝혀서 그걸 계속 놔두면 이제 그 기반 안에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다른 매매를 계속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의 거는 지금 다른 모든 것보다 빨리 26일에 그 급변동 상황과 그 이후에 어떤 특정 계좌들이 어떻게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이슈보다도 빨리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히는 게 좋겠다. 이게 또 6개월 있다가 조사해보니까 검사 나가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차고 가실 이랬어도 이때 무차익 공매도 나간 거는 사실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과징금 뭐 조금 맞고 넘어가는 거고 이때 만약에 주가 하락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여기서 입증하진 않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가 빠진 거는 아무도 보상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이 뉴스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단신 한 줄씩만 전해드리면은 그때 우리가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LH에서 이게 한 100여 곳 또 추가로 조사를 해봤는데 91개 단지를 조사해봤는데 이 중에 무려 15개의 단지에서 있어야 될 철근이 빠졌던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거 어이가 없네요, 정말. 이제 어이가 없다는 말 말고 철근이 없네요, 뭐 이래야 되겠네. 철근이 없네. 철근요? 웃을 일 아니지. 아니 그럼 저 15개 단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철근 더 뗄 수 있나? 안 되지. 안 돼. 큰 의미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입주 전 단지가 LH예요, LH? 그러니까 LH에서만 조사를 한 거고 민간 아파트를 한 건 아닙니다 아직. 야 민간인 더 심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 아파트 그럼 입주한 분들은 지금 저 비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 어딘지 나왔어요? 15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못 봤습니다. 근데 그건 발표해. 아니 다 나온 걸로 아는데 제가 그래요? 뉴스에서 그 뭐 주민들도 막 이거 어떻게 사냐 막 이런 얘기 봤는데.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권오갑 HD 현재 회장이 그 착각하지 말고 미래 사업에 좀 전력을 다해라라는 얘기인데 이게 조선업이 최근에 이익이 좋아요. 근데 그게 뭐 환율 효과라든지 아니면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이거나 외부 환경으로 인한 이익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적인 이익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벌써 이게 다 했어요? 첫 번째가 길게 해서 나지 마라. 그래요? 두 번째인 거 알고. 세 번째 뉴스까지 다 했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